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9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 진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던 사람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차례로 등장을 합니다. 일단 정경심 조국 부부죠. 정경심 조국 부부, 그리고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세 사람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지면을 장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조국 관련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국 이어서 정경심 모자도 정언을 거부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어제 정경심 씨와 그 아들, 조국 씨, 정경심 씨의 아들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죠. 그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아버지 조국이 얼마 전에 정경심 재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정언을 거부를 했습니다. 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하지만 법무부 장관, 법대 교수,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이 법을 교묘히 활용을 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과 아들도 어제 재판정에서 똑같이 형사소송법 몇 조죠? 148조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언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 12면입니다. 조국 이어 정경심 모자도 정언 거부. 최강욱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을 했죠. 최강욱은 이 법무법인에 근무를 할 때 조국 씨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서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하도록 한, 그래서 학교에 업무 방해를 한 그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 재판에 정경심 씨 그리고 조국 씨의 아들 두 사람이 정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정인으로 나와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겠죠. 조국 씨 아들이겠죠. 본인은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물론 어머니도 알 거고 정경심도 알 거고.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은 인턴 활동을 했느냐는 이 검찰의 기소 그 부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148조에 따르겠다.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술하겠다 이렇게 반복을 했다. 그리고 검찰이 인턴 확인서 발급 과정 신문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정경심 씨가 최강욱 씨에게 메일 들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메일, 무슨 메일이 있겠습니까?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하려면은 인적 사항을 보내줘야 되죠. 인적 사항을 보내줬다는 그 메일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문자를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서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등의 입시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정경심 교수는 정언 선수 직후 재판부에 현재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정언을 거부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또 이어서 정인으로 나온 아들,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아닌지 본인이 알겠죠. 했다는 아들 조 씨도 정언 내용에 따라서 검찰이 다시 소환해 조사를 하고 기소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의 정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법정에서 정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법절차에 따른 것이죠. 법절차에 따라 본인도 법절차에 따른 것이지만은 국민들의 이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행동을 아버지 조국에 이어서 아들 또 어머니까지 다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윤미향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 또 그 돈을 횡령했다는 그 혐의로 8가지 혐의로 기소가 된 윤미향 웃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 나왔는데 기소에도 웃고 있는 윤미향. 자, 이렇게 서울신문 3면입니다. 기소가 됐지만은 환하게 웃으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위안부 할머니 돈
1억 원 상금 받은 것 중에서 7천만 원을 넘게 횡령을 하고 총 3억 원을 횡령을 했다는 그 윤미향 국회의원, 지금 1년에 1억 5천만 원 국민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받고 있는 윤미향 검찰에 기소됐지만은 웃고 있습니다. 검찰의 횡령 배임 입증에 걸린 윤미향의 운명, 금고 이상 확정된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은 일반 사건, 선거법이 아니고 일반 사건에서 기소가 되면은 금고 이상이 확정이 돼야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금고 이상 확정이 되려면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 가고 나면은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거의 배치 뗄 때, 그때야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직 사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전혀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비례대표 명분 사라진 윤미향 사퇴해야 된다. 근데 여당은 입장이 곧 나올 것이다.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국면입니다. 야당은 국회의원직을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검찰에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이 정지되는 게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있는데,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을 해서 이 돈을 본인이 착복을 했다면은, 그리고 검찰 기소 내용이 일단 법원의 재판은 거쳐야겠지만은 그 정도 혐의가 나오면은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미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질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입장이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입장이 곧 나와야 되겠죠. 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쟁점은 그거였죠. 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상금 그 1억 원 중에서 7,몇백만 원을 횡령을 했다는 것인데, 치매 상태를 이용을 해서. 그런데 윤미향 씨는 할머니 치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일보 오늘 일면 톱에 보면은 길원옥 할머니 치매 의사가 확인했다. 치매인 것이 맞습니다.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 상태였고, 치매 상태에서 받은 1억 원을 윤미향 씨가 그중에서 7천만 원을 치매 상태인 할머니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해서 횡령해버렸습니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할머니 속여 기부금 받은 혐의, 윤미향 한밤 영상 올리며 부인을 했습니다. 어제 그 한밤중에 영상, 길원옥 할머니 관련 영상을 해서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 또 비판이 쏟아지니까 또 삭제를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은 할머니를 직접 면담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치매 상태였다는 것이죠. 가족들은 2015년부터 치매약을 복용을 하셨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 92세입니다. 할머니를 속여서 7,900만 원을 기부 종료하게 한 혐의 준사기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검사가 할머니를 직접 면담하고 의료진의 정신감정 자문을 받아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미향 씨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당은 윤미향 일단 당직을 정지했는데 당 내부에서도 물러나야 된다 이런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손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민주당에 상당히 손절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 조고, 윤미향, 세 번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을 보시면은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 시절에 아들의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전화를 했는데 국방부 민원실에서는 그 전화 기록을 3년 동안 보존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이 통화 기록이 있으면은, 녹음 내용이 있으면은 그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어디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은 이것은 녹음됩니다 이렇게 안내 그 메시지가 나오죠. 녹음이 됐다면은 추미애가 했는지, 추미애 그 장관의 남편 부군이 했는지, 또 제3자가 했는지, 그리고 또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내가 민주당 대표다 혹은 민주당 대표 아들의 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본인의 신분을 밝혔는지,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그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이 3년이 지나서 녹음 기록이 없다고 군에서 이야기했는데 녹음 기록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은 삭제됐다던 민원 녹취 검찰이 국방부 서버에서 확보를 했다.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했는지,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군 남편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처지가 안 된다. 주말 부부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검찰이 국방부 민원실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1000개 정도의 파일 중에서 추미애 아들 휴가물이 이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보존기한 3년 만료로 녹취 파일이 자동 삭제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시해 왔는데, 군이 시시해 왔는데 검찰 압수수색 당일에야 뒤늦게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서 파일이 있다, 존재 사실을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연락한 사실이 없고 남편이 민원을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그런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했는지 아니면 남편이 했는지 또 제3의 인물이 했는지, 제3의 인물이 이거 뭐 저기 여당 대표, 민주당 대표 아들의 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제3의 인물이 했는지 그 여부도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추미애 소모킹건 군 녹취 파일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모킹건이 되겠죠. 그 녹취 파일이 딱 공개가 되면은 뭐 시중에서 하는 말로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녹취 파일이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 전산원과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 측 통신기록, 그리고 통신기록과 대조를 해보면은 수사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진단서 같은 병가 입증 기록 누락 이유도 규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도 추미애 장관 관련입니다. 지금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조국, 윤미향, 추미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의 면죄부 주고 부하만 탓하는 군. 실세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부하만 탓한다. 군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했는데 거기서 추미애 아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무 간부들, 군의 간부들이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를 해버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은 보호를 하는 국방부 장관이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당이 카톡으로 통해서 휴가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또 국방부 장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군의 기강을 국방부 장관이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조선일보 일면 톱에 실린 겁니다. 자,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이 세 사람, 조국, 그리고 정경심, 또 윤미향, 추미애, 이 세 사람의 민낯, 그러니까 진보 정권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는, 서서히 드러난 거 아니죠. 그동안 계속 제기가 되어 왔지만은 지금 이렇게 증거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녹취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 진보 정권의 민낯이 차곡차곡 드러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조간닥풀이었습니다.